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웅디 이현웅입니다. 2주 만에 하니까 어색한가요? 그러니까요. 한 주 쉬었다고 이게 또 좀 낯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딱 그래도 한 주 쉰 건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특별 코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죽이는 순서가 바로 이 월드톡톡인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니, 기분 탓이겠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스케줄상.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사실 진짜 정말 저희 강 작가님하고 저랑도 화요일을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월드톡톡이랑 저희 뒤에 이어지는 임상훈 소장님 코너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보세요. 제 표정 보이시죠? 청취자님들, 저를 살려주시는 건 사실 여기 PD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취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짠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매주 보고 싶으시면 네.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짠데 이렇게 또 의심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어쨌든 다음에는 이제 매주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한 월드톡톡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처음은 무선 이어폰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길에서 보면 무선 이어폰 끼고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 생일에 선물을 받아서 요즘 역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새로운 전자기기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돈 주고 사라고 했으면 사지 않았을 텐데 선물을 받아서 잘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디자인적으로 왜 낯설잖아요, 좀. 약간 콩나물 맞아요. 같이 사람들이 생겼죠? 콩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다가 직접 사용을 하고 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다시는 선 있는 거를 좀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분실과 또 고장이 잦다는 거죠. 아, 맞아요. 주변에 잊어버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네. 잃어버려도 하나만. 네. 한쪽만 막 맞아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 많은데 고개를 좀 빨리 돌린다던가 아니면 뛰어갈 때 이렇게 귀에서 툭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또 어딘가에 잠시 내려놨다가 깜빡하고 두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이런 단점 때문에 일본의 철도 회사가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일본 철도 회사 이야기인데 분실물 찾아주는 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런데요.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선로나 아니면 또 위험한 곳으로 무선 이어폰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근데 또 이 무선 이어폰 좀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왜 최근에 나온 거는 30만 원 넘는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네. 근데 이런 게 선로에 딱 떨어지니까 자칫 열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고장날 부서질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선로로 그걸 찾으려고 내려가는 거죠. 너무 위험하네요. 정말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크린 도어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선로에 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해도 그거를 주우러 내려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아마 일본 여행 가셨던 분들 기억을 잘 되새겨 보시면 딱 한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오는 우리 네. 왜 예전에 우리도 그런 스크린 도어 있었잖아요. 있었죠. 지금도 있는 곳들 몇 군데 있고요. 네. 그런 정도까지만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는 그거보다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통계도 내기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오사카의 JR선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부터 이에 대한 집계를 시작했는데요. 6월에는 265건,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점차 증가해서 500건 이상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9월까지만 통계가 나왔으니까 아마 지금 11월 같은 경우는 600건이 넘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더 많이 잃어버린다라기보다는 점점 더 많이 사용하니까 아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지난 8월부터는 타고 내릴 때 무선 이어폰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뜨리더라도 절대 선로로 내려가지 말고 영무원에게 요청하라는 특별 안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홍콩 시위가 정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갈수록 더 격화되는 모습인데 최루탄, 화염병은 물론이고 이제 실탄도 이야기가 네.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소 무섭고 또 무거운 이야기를 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위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좀 흥미롭다 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홍콩 시위대 측에서 시내에 있는 식당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리본을 다는 건데요. 자신들을 지지하는 식당에는 노란 리본을, 그리고 친중 성향의 식당에는 파란 리본을 단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요즘 워낙 이 사안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 있기 때문에 낸 아이디어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구분이 생기게 됐죠? 뭐 정확한 원인을 딱 한 가지만 꼽아라라고 하면은 뭐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이야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한 모녀가 카페를 찾았답니다. 근데 옆 테이블 손님과 그 홍콩 시위를 놓고 언쟁을 벌였대요. 아, 근데 그 중년의 여성이 경찰 지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 가게 사장이 가가지고 당신 같은 손님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좀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영상과 소식이 SNS를 통해서 전해지자 시위 반대파들이 가게를 습격해서 유리창을 부수고 몇몇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반대로 또 시위대 측이 가서 우리가 보호하겠다면서 카페를 더 많이 찾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줄 서서 먹는 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노란 리본, 파란 리본이 생기게 된 거네요. 이걸 또 구분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여러 개 등장했는데요. 구글 지도랑 연동이 돼서요. 이렇게 딱 맵에 보면은 왜 상점들 쫙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노란 리본을 붙인 거, 또 파란 리본을 붙인 거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하는 곳들은 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식당뿐만 아니고 이제는 거의 모든 가게들,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 의류, 쇼핑몰 이런 데까지 또 이렇게 점점 다 분류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보기에는 파란 리본, 그러니까 친중 성향인 매장은 왠지 좀 매출이 줄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가요? 정확한 매출 뭐 통계가 나오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네.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가게마다 좀 상황은 달라 보였습니다. 친중파는 오히려 대놓고 시위 반대 홍보를 더 해가지고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지금 사실 양측이 거의 막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성향이 맞는 손님과 또 주인을 만날 수 있어서 이런 구분이 좋다. 이런 반응이 지금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공통된 입장입니다. 뭐 어찌됐건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 문제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걸 두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다툼이나 어떤 갈등 상황을 줄이려고 만든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네, 좀 씁쓸한 그런 사회가 생각도 반으로 듭니다. 갈라진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월드톡톡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네, 혹시 진영 아나운서 닐 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보셨죠? 올드팝 들을 때 닐 영이 히트곡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쵸.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닐 영은 캐나다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고요. 뭐 포크록, 컨트리, 블루스, 뭐 심지어는 일렉트로니카까지 정말 많은 분야의 음악을 섭렵한 다재다능한 음악인입니다. 네. 그리고 가사도 꽤나 깊게 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밥 딜런하고 비견될 정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캐나다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뷔 후 활동은 거의 미국에서 했습니다. 1966년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4살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한 50년 넘게 미국에서 지냈으니까 뭐 심적으로는 미국이 더 가깝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닐 영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서 미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발급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닐 영은 일단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중 국적자가 될 생각이었는데요. 네. 인터뷰를 먼저 거쳤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는 잘 뭐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근데 캐너비스, 일명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리화나를 피운 전력 때문에 또 다른 테스트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닐 영이 밝힌 입장입니다. 네. 미 당국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마리화나 등의 약물 복용 행위는 미국 국적자로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일부 주에서 이게 합법화되더라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국적심사에서 엄격히 준용할 것이다 이런 또 시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닐 영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듯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닐 영이 예전에 약간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혹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 캠페인 음악으로 닐 영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네. Rocking in Free World라는 노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선거전 할 때 이런 일 종종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닐 영이 자신의 노래를 사용하지 마라.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했죠. 그러니까 닐 영의 정치 성향이 어느 정도 대충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닐 영은 지난 2006년에 이라크전을 비판하면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에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이중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한번 힘을 써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연히 도전하겠지만 조전을 한다면 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쓰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닐 영뿐 아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선 때 처음 대통령이 될 때 정말 많은 노래들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이 막 허락 없이 사용한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니면 아델, 롤링스톤스, 퍼렐 윌리엄스 이런 가수들이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허가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노래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불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노래는 정말 선거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가수들이 허락을 하고 또 이 노래를 사용하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혹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면 노래들은 또 어떤 노래들을 쓰는지 그리고 닐 영이 과연 국적 취득에 성공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소식이 들어오면 월드톡톡 코너에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들려드렸고요. 노래를 들어야 될 텐데 왠지 닐 영의 노래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들으면 사실 이거는 청취자분들한테 실례인 것 같고요. 네. 닐 영 이야기를 이렇게 실컷 해놓고 안 들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닐 영의 대표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Rocking in the Free World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말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을 예. 네, 마침 그러니까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후보곡을 3개를 골라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서 2번일 것 같아요. 1번입니다. 또 틀렸네요. 소개 직접 해주시죠.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한 주 쉬었더니 절대 이제는 쉬면 안 되겠습니다. 샵 연구사우로 이현웅 응원하는 이현웅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닐 영의 Heart of Gold 이 시간 끝곡으로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만나요.